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7월 1일 금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정말 변동성이 극에 달했던 6월이 이제 가고요. 2022년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변동 장세에도 매수하신 종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식 매수를 자제하면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요, 제가 참지 못하고 딱 한 종목을 추가로 포트에 담았는데요. 자, 이번에 새롭게 매수한 반도체 종목이 오늘 컨텐츠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과연 제가 새롭게 포트에 추가한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 맞춰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발표는요, 이번 일요일 날 미존 포트폴리오 공개 업데이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모든 투자자들이 꼭 함께 시청하셔야 할 미존의 7월 1일 금요일 저녁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CNBC 프로 기사에는 골드만삭스의 목소리가 들어있는데요. 자,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참신한 내용의 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지금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분야를 우리한테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과연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소개해 주는 반도체 분야는 어떤 분야고 어떠한 종목들이 숨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반도체 테크놀로지 쪽에 새로운 혁신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혁신이요, 여러 개의 기업에 상당히 많은 수혜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드만삭스의 목소리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이 잠재적인 영향을 조금 과소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떤 분야인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인데요. 실리콘 카바이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학 물질의 그 혼합물이다라고 얘기하죠.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실리콘과 카바이드를 합친 건데, 카바이드는 보통 탄화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합친 물질을 우리가 SiC라고 부르는데, 이 SiC가 최근에 반도체에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원래 이제 반도체는 실리콘 갖고 만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SiC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왜냐하면 좀 더 에피션트하다, 전력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통적인 실리콘보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SiC를 이용을 하니까 훨씬 더 좋은 점이 많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SiC가 여러 개의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요, 열에 굉장히 강합니다. 보통 이제 한 실리콘 같은 경우는 15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SiC 같은 경우는 열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100도, 150도를 넘어가도 작동이 가능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실리콘의 10분의 1 정도의 두께만 돼도 이 같은 수준의 전압을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열에 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께가 줄어들게 되면요, 전기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 의미는 결국 전력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열 발생도 거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열 발생이 없다는 것은요, 결국 냉각 장치가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굉장히 좀 효율적인 그런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특징이 더 있는데,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전기차를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터라든지 철도를 구동하는 그런 모터, 뭐 태양광 발전 이런 데 사용하기에 완벽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이 좀 가속화된다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로보틱을 작동하는데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소재가 바로 SiC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잠재력이 높은 그런 반도체 소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iC 디바이스, 그래서 이제 SiC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포지셔닝이냐면 몇 개 안 되는 상품 중에 하나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의해서요, 여러 가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원래 이제 혁신이라는 것은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하나의 커다란 문제죠. 왜냐하면 모든 비용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상승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죠. 이럴 때 혁신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혁신의 시대에 굉장히 좀 유용한 그런 반도체가 SiC 반도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우리가 믿기로는 지금 굉장히 좀 컨센서스가 부족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SiC의 잠재력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놓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인베스터들, 투자자들 역시도 상당히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 앞으로 어느 정도로 이 그 궤도를 보이면서 이 분야가 성장을 할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SiC 쪽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아마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뱅크가 지금 전망하기를,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배터리 그 전기차 있잖아요. 이게 1,300만 대 정도가 SiC를 2030년이 되면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현재는 100만 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8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SiC 반도체만 해도 한 13배가 늘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정도로 SiC 마켓의 잠재력이 대단한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파워 SiC, 쪽 전력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따라서 SiC를 이용한 전력 반도체의 그 마켓 현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2021년 이 시장의 규모는요 1090밀리언입니다. 따라서 1빌리언 정도가 되는 거죠. 10억 달러. 근데 이 10억 달러에 불과했던 시장의 규모가 2027년이 되면요 무려 6.3빌리언으로 늘어납니다. 63억이죠. 따라서 어느 정도로 지금 시장이 많이 늘어나냐면 6배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매년 CAGR로 따져도 CAGR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죠. 매년 평균적으로 34%나 시장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좀 커져가는 그런 시장이 SiC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이 여기 주황색이잖아요. 주황색이 지금 오토모티브, 즉 이제 자동차 부분인데 자동차의 현재 시장 규모가 685밀리언에 불과한데 이제 한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요 4,986밀리언, 즉 거의 5빌리언까지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가 확산됨으로써 아무래도 전력 반도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iC의 장점이 이 열 발생이 없고 전력 손실이 적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퍼펙트한 그런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시장의 규모가 급등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 부분만 따로 띄어서 성장률을 생각해 보면 4,986 나누기 685. 자, 이렇게 되면요 이쪽만 지금 7.2배 정도의 시장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골드만삭스가 그냥 엄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정말로 이쪽에 무궁무진한 발전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트렌드의 결과로 인해서 골드만삭스가요 이번에 월프스피드라는 종목을 바이, 매수 의견으로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은요 원래는 크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기업인데 최근에 월프스피드로 이름을 개명을 했고요. 10월 달에, 그러니까 한 1년도 안 됐죠. 상장을 최근에 한 기업이고, 그리고 현재 가장 커다란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이 웨이퍼 쪽에는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자, 월프스피드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정보고요. 자, SiC 웨이퍼 마켓의 규모가요. 앞으로 매년 16.3% 정도 잠재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웨이퍼 쪽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2028년이 되면 한 3빌리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SiC 웨이퍼 시장의 그 점유율을 보니까요. 무려 62%를 현재 월프스피드가 독차지하고 있다. 거의 뭐 독점 기업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굉장히 커다란 시장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월프스피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월프스피드가 나오고요. 골드만삭스가 또한 이야기하기를 이 월프스피드라는 기업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어디에서 수혜를 받냐면요. 앞으로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보조금을 나누어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2개월 안에 주가가 무려 72.5% 정도 급등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를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 말고도 다른 종목을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또한 바이 레이팅을 재확인해줬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인피니온입니다.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은 이제 미국의 기업은 아니고요. German company, 즉 이제 독일 기업이죠. 이 독일 기업 같은 경우는 애플에도 납품을 하는 납품업체고요. 74.2%나 주가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인피니언 역시도요. 굉장히 좀 그 SIC 쪽의 매출이 급등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타겟이 어느 정도냐면 한 1 빌리언 정도를 이 2025년이나 6년 정도가 될 때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SIC 쪽의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인피니온이라는 기업은요, 사실 자동차 반도체 부분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는 대단히 커다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 반도체 그러면 NXP를 생각을 하잖아요. 인피니온 역시도 1위를 지금 2018년 기준으로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NXP가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인피니온이라는 기업이 사이프레스라는 다른 반도체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1위로 올라섰다. 이런 기사가 2018년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참고로 여기에 지금 인피니온이 1위, 2위가 NXP, 그리고 4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보이고요. 그리고 7위 정도의 온 세미컨덕터, 8위에 마이크론 정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SIC 쪽에도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인피니온이고 30% 정도의 마켓 점유율을 한 앞으로 5년 안에 이룰 것으로 기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또 하나의 종목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바이 레이팅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어떤 종목이냐면 온 세미컨덕터입니다. 온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지금 포지셔닝을 잘하고 있어서 수혜를 받을 것인데 어디에서 수혜를 받냐면요. 구조적인 성장. 그러니까 뭐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냐면 앞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SIC 반도체가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때, 구조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런 물결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성장에서 상당히 많은 수혜를 받을 종목이 온 세미컨덕터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이 전기차가 앞으로 침투율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두 번째로 전기차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 쪽에서도 앞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 전력 반도체의 강점이 있는 온 세미컨덕터가 엄청나게 많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온 세미컨덕터 역시 굉장히 높은 주가를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12개월 동안 현재 주가에서 42.4% 정도 주가가 폭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만 좀 살펴보고요. 한 종목이 더 나옵니다. 후지 일렉트릭인데 제페니스 컴퍼니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온 세미컨덕터에서 잠깐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인베스터 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온 세미컨덕터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하나의 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세미컨덕터는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파워, 두 번째는 센싱입니다. 파워는 이제 전력 반도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 아니면 5G 인프라라든지 클라우드를 구동하는 이러한 전력 반도체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EV 차징, 전기차 차징 스테이션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쪽 부분에 굉장히 좀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요. 자, 두 번째 부분, 온 세미컨덕터는 한 가지 장점이 더 있는데 뭐냐면 바로 센싱입니다. 자, 센서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특히 차량용 이미지 센서에 굉장히 좋은 그런 평판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자율주행이 활성화된다면 여기에서 엄청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다 쪽에도 굉장히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스마트 시티라든지 아니면 로보틱이 발전할 때 머신 비전 쪽에도 이용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센서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 발전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전력 반도체 말고 센서 쪽에서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이 기대되는 기업이 온 세미컨덕터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자,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있다. 인플렉션 포인트. 인플렉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의 변곡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이 쭉 나가다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을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보면 되는데 앞으로 이제 래피드 마켓 그로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 2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전기차의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지도 않고 따라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 보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요. 이러한 그 전력 반도체 SIC
SiC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따라서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조언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CNBC 프로의 기사를 통해서 앞으로 5, 6년간 시장의 규모가 지금 현재 규모에서 6배 이상 늘어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SiC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종목이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월프스피드, 두 번째는 인피니온이고요. 세 번째는 온 세미컨덕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킹알파로 우리가 마이크와 카메라를 옮겨서 이 세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 분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리미엄으로 가셔서요. 여기 보시면 Compare Stocks and Fund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별 종목이나 ETF를 직접 비교 분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Create New Comparison 누르시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월프스피드였죠. WOLF. 자, 티커 네임은 WOLF입니다. 월프스피드 INC. 두 번째 종목의 이름은 인페니온이잖아요. 인페니온 찍으시고요. 자, 인페니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이 그 독일 회사잖아요. 따라서 미국에 직상장돼 있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온 세미컨덕터죠. ON이 그 티커 네임입니다. 이렇게 세 종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좀 간단하게 수치적인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컴페어 누르시고요. 바로 이제 형성이 돼 있죠. 자, 첫 번째 WOLF, 두 번째 IFNNY, 세 번째 ON이라고 써 있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레이팅이 나옵니다. 자, 각 종목에 대한 세 가지 레이팅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퀀트 레이팅, 수치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레이팅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SA 오토즈 레이팅은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준 점수고요. 세 번째 월가의 애널리스트 레이팅, 애널리스트 전문가들이 준 평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니까요.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은 온 세미컨덕터입니다. 퀀트 레이팅도 스트롱 바이, 두 번째 SA 오토즈 레이팅도 스트롱 바이고요. 세 번째로 월가의 전문가들 역시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다. 자, 반면 월가의 전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인페니온이죠. 스트롱 바이를 주고 있고요. 자, 월프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퀀트 레이팅이 아직 바이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월가의 전문가들 그리고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은 바이를 주고 있지만 수치적 분석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투자 가치가 약간은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퀀트 랭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석 말고 여기 나와 있는 퀀트 레이팅만 가지고 순위를 정해놓은 거잖아요. 세 가지 종목 모두 세미컨덕터, 반도체라는 인더스트리 안에 포함이 돼 있죠. 자, 보시면 총 67개의 반도체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월프 같은 경우는 46위, 인페니온은 57위,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수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자, 일단 온 세미컨덕터 말고 어떤 종목들이 지금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세미컨덕터 반도체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퀀트 레이팅을 가장 좋은 종목은요, 네오 포토닉스입니다.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가 온 세미컨덕터, 3위가 퀄컴이죠. 4위는 브로드컴, 4위는 아날로그 디바이스고요. 6위가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 TSMC고요.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11위에 AMD가 보이고요. NXP가 지금 1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13위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뒤를 이어서 마벨 테크놀로지가 20위, 조금 더 내려가면요. 인텔이 지금 29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우리가 궁금해한 그 엔비디아가 4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점수다. 따라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부분은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 자, 어쨌든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세미컨덕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좀 돌아가서요. 나머지 수치를 좀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퀀트 스코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잖아요. 자, 일단 온 세미컨덕터를 보면 대부분의 그 5가지의 그 평가 지표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 A고요. 한 가지만 지금 B-인데 밸류에이션 또한 최근에 많이 떨어지면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월프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다. 따라서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수익률이 지금 F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인피니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EPS 리비전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예상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어닝 실적이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온세미컨덕터랑 반대죠. 온세미컨덕터는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토탈 리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월프의 주식 주가는 12%가 떨어졌고요. 인피니온은 18%나 떨어졌습니다. 온세미컨덕터도 13.6%. 아무래도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동반 하락하면서 이러한 매수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달을 보면 월프는 42% 폭락, 인피니온은 26%, 온세미컨덕터도 거의 2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은 39%, 44%, 22% 떨어졌고요. 자, 1년 동안 보죠. 1년을 보시면 월프 같은 경우는 34% 마이너스, 인피니온 36%, 그리고 온세미컨덕터는요. 1년 동안 최근 폭락에도 불구하고 무려 36%나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리턴을 보시면요. 월프는 164%, 인피니온 357%, 그리고 온세미컨덕터는요. 681%나 주가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런지 좀 궁금해지고요. 자, 디비던드는 지금 배당이잖아요. 배당 같은 경우는 월프랑 그리고 온은 주지 않습니다. 현재 인피니온만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배당률을 보시면 1.21%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배당률이 그렇게 높은 반도체 종목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볼 수가 있고요. 자, 인피니온의 배당의 성장률을 보니까 5년 평균 매년 5.69% 정도 올라갔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요. 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PE가 나와 있는데 PE 갭으로 보시면 현재 월프 같은 경우는 NM이 나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적자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수치적 분석을 봤을 때 굉장히 좀 퀀트 레이팅이 낮았잖아요. 아직 PE 레이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적자 기업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인피니온 같은 경우는 PE 레이쇼가 15.7배, 물론 이제 포워드입니다. 현재 TTM 기준으로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18배, 앞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15배 정도까지 PE 레이쇼가 떨어진다. 자, 그리고 온세미컨덕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과거 12개월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이 16.2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11배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의 수준도 괜찮은데 앞으로 향후의 순이익을 대비한다면 굉장히 좀 저렴한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PS 레이시오도 한번 보시죠. 지난 12개월 동안 세 개의 기업이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가. 월프 같은 경우는요.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11배가 넘어가니까 조금 비싼 상태죠. 자, 인피니온은 좋습니다. 2.47배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인피니온이라는 기업이 수익률을 올릴 수만 했다면 굉장히 좀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온세미컨덕터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3.16만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고요.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그로스 성장률을 좀 보도록 하죠. 매출의 성장을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1년 동안 월프 같은 경우는 매출이 35.9% 성장을 했고요. 인피니온은 21.9% 매출의 성장, 온세미컨덕터도 좋죠. 31.95%나 매출이 1년 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기대되는 전망치를 봤을 때 매출의 성장은요. 월프는 좀 많이 떨어지죠. 5%가 되지 않고요. 인피니온은 14.8%, 그리고 온세미컨덕터는 향후 12개월 동안도 매출의 성장이 16.5%를 넘어갈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요. 이번에는 EPS의 성장을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월프 같은 경우는 EPS가 아직 마이너스죠.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EPS의 성장을 계산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인피니온 같은 경우는 300%가 넘어가죠. 마찬가지로 온세미컨덕터도 지난 12개월 동안 순이익의 성장이 300%를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성장률도 우리가 78% 그리고 79%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순이익이 많이 성장하는 기업들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수익률입니다. 자, 월프 같은 경우는 총이익률이
수익률이 32.28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인페니온은 41.42%,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는요, 세 종목 중에서 총 수익률이 그나마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43.7%. 조금 아쉽기는 하죠. 이게 조금 더 올라가야 온 세미컨덕터의 투자 가치가 좀 급상승할 수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넷인컴 마진을 보시면 월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57%, 인페니온은 13.4%를 보이고 있고요. 온 세미컨덕터는 이제 20%를 넘어가는 순이익 마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고무적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이익 마진이 올라가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자, 이번에는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입니다. 월프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현금을 태우고 있죠. 마이너스 143%,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인페니온이 8.6%의 프리캐시플로우 마진, 온 세미컨덕터는 11.7%의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ROE입니다. ROE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 자본, 자기 자본을 가지고 순이익이 1년 동안 얼마나 만들어졌는가. 아직 월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순이익이 마이너스니까. 인페니온은 플러스 14%,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는 ROE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이면요, 33.5%니까 1년 동안 순이익을 33만 5천 원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ROE를 기록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이구나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내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프 같은 경우는 1%가 되지 않고요. 인페니온은 아예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 1.11%,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비중은요, 월프는 99%가 넘어가고요. 인페니온이 52%, 그 중에서 가장 낮죠.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도요,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전체 지분의 93% 넘는 물량을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리스크를 좀 보면 숏 인트레스트, 공매도율이 월프는 좀 높죠. 8.3%라는 공매도율을 가지고 있고요. 온 세미컨덕터는 전체 발행 주식 중에 4% 정도가 지금 공매도요 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얼트만 제스코를 보면 다 굉장히 좀 점수가 높죠. 따라서 파산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인다. 비교적 안전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베타 지수는 좀 높습니다. 베타 지수는 변동성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을 1.0으로 봤을 때 월프 같은 경우는 2.1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10% 올라가면 월프는 1%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고요. 온 세미컨덕터 역시 시장이 10% 정도 상승하면 14%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세 종목 모두 변동성은 굉장히 커다란 종목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란시트를 잠깐 보도록 하죠. 토탈 데트 에퀴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과 부채의 규모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세 종목 모두 굉장히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퀴티,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더 적기 때문에 100% 이하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월프는 가진 돈이 100만 원이면 부채는 43만 원, 인페니온은 50만 원,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는 67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 종목 모두 부채의 규모가 굉장히 좀 안전한 수준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SIC 전력 반도체 관련 기업 세 종목을 가지고요, 수치적인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면서 혹시 제가 어떤 종목을 2주 전에 매수했는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답은요, 며칠 후에 방송될 미존 포트폴리오 공개 업데이트 영상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